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은 이 스튜디오에 특별히 따끈따끈한 책을 공저출판하신 김상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계신 분 기피디님. 네, 감사합니다. 대신 소개해 주셔서. 네. 네. 저는 더덕이고요. 직업 소명이 되다. 네, 이 책을 쓰셨는데 김상미 작가님 오늘 이야기 시작을 일단 책으로 시작해서 작가님의 인생도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언제부터 쓰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김포에서 1인 네일샵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직업에 관계된 얘기를 꼭 한 번은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12월 달에 이제 이거 직업에 관련된 공저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공지가 뜨는 순간 그래. 언젠가 한번 글을 써야 된다면 이때다. 그러니까 제가 그 코로나 시절에 왔을 때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럼 전자책을 쓰겠다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막 원고를 썼어요. 이미 하신 적이 있었군요. 네. 그때 근데 그 막 북크크나 이런 전자책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소장용으로만 갖고만 있었고 그때는 왠지 내가 내 글을 내보인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걸 출판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혼자 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쓰니까 부담감이 훨씬 덜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저는 8년 차인데 이제는 써도 되지 않을까? 그때가 한 4년, 5년 차였는데 그때 뭔가 내가 왜냐면은 네일아트나 이런 뷰티 쪽에 막 2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 너무 많은데 제가 막 10년 차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된 사람이 뭔가 내가 이거의 전문가야 이렇게 책을 내기에는 왠지 미안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8년 차 정도 됐고 이제는 내가 직업을 말할 수 있어 해서 이 주제인 직업 소명이 되다를 공저 출판을 하셨군요. 네네. 그럼 지금 이 안에 네일아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39살에 네일아트를 이제 하겠다고 학원을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늦은 나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년 만에 피부, 네일, 일본어 3개의 자격증을 땄거든요.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1년 동안에 그 3개의 자격증을 딴다는 게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 중간에 또 알바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밤 12시에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네. 제가 만약 직업을 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한 35살 중반에 집에 있는 시간, 칩거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라는 조직 생활에 들어가면 내 건강이 또 무너질 것 같았고 자영업이라는 시간 조율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러면 나는 기술력밖에 없겠다. 내가 이제 시간을 조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자격증들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39살 되게 그러니까 이걸 배우고 났을 때 저는 40이라는 그 압박감이 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다른 리셋되는 것 같고 여태까지 해온 직업이 아닌 전혀 다른 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는데 원장님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렇겠다. 네, 30살 많이 먹어야 35살 이런데 제가 40대인 제가 직원으로 가겠다면 아무도 저를 써주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저처럼 가끔가다 저한테 유튜브에 50대인데 지금 네일아트를 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0대에 시작한 저도 있는데 50대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아주 작은 손톱에 뭔가 예술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기 때문에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디테일한 작업이네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 신체가 노화되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이제는 뭔가 여기 손톱에 저희 대회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 손톱에 이제 아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난대요. 초집중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노안이 오니까 대회 공모를 막 3-4개씩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종목밖에 못 한다면서 그래서 막 루테인 같은 거 먹고 노화를 최대한 그렇죠. 늦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 10년은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뭐 해보고 뭐 아니면 그만두지 이거는 너무 배우는 비용이 저도 거의 한 1,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나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했을 때 제가 학원에 등록한 비용만 200만 원이었고요. 네. 재료비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재료비가 또 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피부니까 또 피부 자격증이랑 또 그 수강료가 있죠. 그다음에 저 때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네일 아트가 바뀌는 쪽이라서 국가 자격증 따려면 또 수강을 또 해야 됐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리고 드릴이라는 기계 장비가 나와서 그것도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 학원을 안 갔어요. 아. 그러니까 미용 전문 학원을 가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아트, 헤어 이렇게 미용과 관련된 모든 과목이 다 있는 종합학원이 많거든요. 네. MBC, 뭐 SBS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학원을 가면 난 네일 아트만 배우고 싶은데 권유를 되게 많이 한대요. 네네. 네가 만약에 나가서 취업을 하려면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과목 수강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많이 받는다니까 나는 저는 전혀 다른 과목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 그래서 오로지 네일 아트만 가르치는 학원만 찾아서 갔어요. 오. 그러면 그 학원에서 네일 아트만 가르치기 때문에 저한테 푸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속눈썹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건 피부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니까 이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근처에 있는 피부 학원을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아, 그렇게 내가 확실히 뭘 하고 싶다는 타겟을 정하고 시작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정하기 전에 지금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35살 때부터 3년 동안 칩거하는 기간이 있었다. 네. 그 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음. 고객을 상담하는 인바운드 전화가 걸려오면 저희가 몰디브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신혼여행 상품이다 보니까 뭐 늦으면 3개월, 뭐 6개월, 1년 전에도 예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리조트가 되게 풀부킹이면 예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고객님이 이제 되게 오래 기간 동안 이제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신혼여행 갈 때까지. 네. 근데 그때 리먼 사태가 막 터질 때였거든요. 그때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리조트에 송금할 금액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받은 계약 요건보다 후불제니까 이제 리조트 송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직원들의 반을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네네네. 저희는 어쨌든 항공료나 리조트를 보내주고 그 수수료로 먹고 사는 매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아있겠다고 선택을 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다 넘겨받으면서 고객님들과 거의 싸워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리조트에 송금을 못 해주니까 리조트 자체 내에서 저희 방을 막 오토 캔슬하면서 막 자꾸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원하는 리조트가 아닌 다른 리조트로 가야 된다고 그걸 설명을 했고, 그거를 공항 샌딩하면서 그날 얘기해 주니까 어머나. 그 고객님은 내가 꿈에 있는 신혼여행을 그 리조트 하나를 가려고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그거를 공항에서 통보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저희 신입 직원이 막 이게 고객한테 막 전화로 막 쌍욕 얻어먹고 소비자 보험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전화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리니까 그게 내가 이 회사를 위한 총알바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장님은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이니까 그때 제가 병이 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다가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희귀질환 환자의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나 어떤 외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제 몸의 장기가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고 다시 사회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직업이라든지 아예 어떤 회사에 출근하고 스트레스 받는 업종, 영업이라든가 어떤 실적을 위한 그런 직종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내 사업을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면서 스케줄 조정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나이여도 할 수 있는 무언가 기술력을 딱 갖고 그걸로 내가 자유롭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겠다 하고 네, 내일의 그때 선택. 네. 엄마가 이제 남동생이 미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헤어 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혹시 헤어를 해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근데 집안에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가발 쪽에 눈을 뜨신 거예요. 네. 머리가 빠지니까 어디 가셔서 가발 하나 맞추고 왔는데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 너 헤어 자격증 따가지고 이 가발 쪽도 돈이 되는데 이거 해볼 생각 없어? 전혀 제 관심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어가지고 앉아서 하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그냥 누군가한테 컬러를 발라주고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디자인적인 거를 또 원하시니까 그럼 딱이네요, 내일이. 네, 그러니까 헤어는 서서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머리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럼 체력적으로 제가 또 못 견딜 것 같은데 네일 아트는 보통 앉아서 싫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서서 하는 것보다 덜 힘들겠는데? 이런 단순한 생각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컬러를 워낙 좋아하고 원래 의상학과 가려고 했는데 의상학과 자꾸 떨어져가지고 디자인 전공한 거라서 어차피 컬러에 항시 둘러싸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 마음껏 발라주면 되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에. 일하면서도 힐링도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이. 그럼 지금 단순한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또 힘든 것들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취업이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는 여름이 성수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단기로 아르바이트 할 사람들 많이 뽑으니까 제가 그 하이디라오라고 명동에 허거를 팔면서도 고객 서비스로 남자는 구두 닦기가 무료고 여자는 네일 아트가 무료였던 거예요. 그런 서비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일 아트를 이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니까 제가 아직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이머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일하면서 이제 현장 경험을 쌓았죠. 거기는 20분에 한 명씩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허가 음식을 먹고 저희가 그 예약된 티켓을 주면은 그 자리에 가서 고객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고객님 네일 아트 예약하셨던데 오세요? 만약에 그 시간에 못 해주면 쿠폰을 주면서 다음에 2번으로 전화하시면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돌려보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스피드하게 하는 거는 막 체험을 하게 됐죠. 몸소. 와, 그거 엄청난 귀중한 경험이네요. 실전 경험. 그렇게 하고 네. 그다음 백화점 VIP 라운드에 가면 그런 VIP 라운드는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뭐 사주팔자를 봐준다든지 저는 이제 핸드 마사지 하는 행사 이벤트 회사 끼고 들어가서 그런 고객님들 서비스로 핸드 마사지 해준다든지 아니면 네일 아트 컬러를 발라준다든지 그런 이벤트 회사랑 이제 몇 대 몇으로 나눠 맞는 그런 구조 그렇게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셨군요. 그러면 그 네일 아트를 이제 경험하시고 직업을 선택하시고 초기에 한 4년 정도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뭔가 내가 네일샵을 차리실 때까지 어떤 과정이? 그러니까는 네. 직업으로 저를 매장에서 이제 채용을 안 해주니까 네일 아트와 관계된 업권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에 보면 그 네일 아트 코너가 있고 요즘에 옛날에는 그때도 붙이는 스티커 집에서 셀프로 붙이잖아요. 네. 그거를 판매하는 업종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판매 사원이 돼가지고 손님들 시연해주면서 붙이는 거 하면서 이제 그냥 파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네일 아트와 관계된 그런 것들은 다 했던 것 같고 마침 미용실에 이제 샵인샵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한 500만 원이면은 이제 창업할 수 있겠더라고요. 매장도 한 평짜리였고 되게 조그만 데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제품들 가지고 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샵인샵으로 창업을 하셨구나. 그게 그러면 창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걸린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그 이마트 안에 있는 뭐 루미가넷이라는 그런 체인 같은 데서 알바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이제는 내가 손님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저 엄마가 막 그냥 창업해라 그냥. 엄마의 뭔가 격려로 시작을 하셨군요. 하시고 나서 오너가 되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고객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품 구매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용실 삽인으로 갔을 때 고객이 모르죠. 저희 샵이 들어온지 있는지조차. 네. 그 미용실 안에 구석진 데에 있으니까 미용실에 온 사람들이나 좀 알지. 그러니까 첫 달 매출 50만 원 찍었어요. 네, 찍고 그다음에 미용실에 있는 그 수건을 개야 되는데 제가 미용실에 취업한 줄 알았어요. 매일 수건 개는 게 일이었어요. 그 세탁기에서 갖고 와서 빨래 넣고 그다음에 건조해서 내가 미용실에 이거 수건 개주러 취업했나? 이런 생각에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냥 전단지에다 그 전봇대에 붙이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마트 주변에 있는 네일샵인데 사거리거든요. 그럼 신호등에 대기하면서 그 바닥은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그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게 그냥 탁탁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나 그 바닥에 있는 전단지 보고 왔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냥 전 간절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다음날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200만 원으로 매출이 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하는 만큼 매출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급여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1년마다 이제 사장님하고 딜을 해가지고 급여가 올라도 뭐 10% 몇 프로밖에 안 올랐는데 이거는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하냐에 따라서 이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이게 다 내 돈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되네. 우와. 네. 그래서 미친 듯이 했죠. 그래서 여름에 한 전화가 제가 기존 네일샵보다 단가를 50% 후려쳤어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주변 아줌마들 또 끌고 오게끔 네네. 입소문이 나게끔 해가지고 그 여름 성수기 때 한 7명, 8명 밥도 못 먹고 계속 칼라를 발라드렸죠. 와, 그런 어쨌든 간절해서 뭔가 궁리를 하고 그것을 시도했더니 내 재능이 홍보 네. 마케팅에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발을 그쪽이 보게 훨씬 더 했다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간절하면 머리를 안 써서 그래요.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네. 디자인 전공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 붙여놓은 것도 이쁘게 잘 만드셨을 거야. 뭐 그냥 그 요즘에 그런 사이트 비즈인 뭐 이런데 그런 데서 양식이 있으니까 고기만 바꾸면 되니까 제가 다 한 건 아니에요 디자인을. 그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선택은 하셨잖아요. 그 중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쵸.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쪽도 재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운영하는데 이제 강사님들 섭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섭외했을 때 포스터 만드는 거에 달인이 돼가지고 나 재능 마켓에 등록할까봐 썸네일 만드는 전문가로. 그러니까요. 그런 거 너무 잘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쪽 질문도 안 그래 드려보고 싶었어요. 지금 팟캐스트도 하시고 내 꿈지기였나요? 네, 맞나요? 네, TV 있고요. TV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하게 된 사연하고 또 해나가시는 과정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커뮤니티 만들어가는 과정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대면으로 저는 서비스를 하던 업종인데 엄마들이 그때는 이제 학교 전면 차단, 어린이집도 차단, 가정보육해라. 그러니까 집 밖을 못 나오니까 네일아트를 못 오시는 거예요. 전화벨이 안 울려서 와, 나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나? 저렇게 막 사람들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이러는데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네일아트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래서 절벽에 막 있는 심정으로 내가 온라인 세상으로 좀 들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한 게 유튜브는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에 못 하겠고 마침 팟빵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수업이 있군요. 네. 네. 네,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좋아하는 책을 그럼 내가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소개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10개를 해야지만 녹음을 해야지만 수료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남아서 책 소개 10개를 하고 미친 듯이 방송을 하면서 이거 딴 사람 알려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낭독 프로그램도 런칭을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책도 읽고 그 중에서 읽고 이제 개인 방송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또 교육도 해드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재빠르게 발빠르게 정말
전환하신 다음에 그 전환한 길을 거침없이 나가셨네요. 앞으로 쭉.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뭔가에 들이대거나 그렇게 저돌적인 성격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간 답사동호회 이런 거를 그때는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기 전에는 다음 카페가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 운영자를 좀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는 매달 답사를 가려면 사전 답사를 가야 되고 뭐 버스를 대절해야 되고 그리고 사모님이 간식을 다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런 스케줄표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집도 준비해야 되고 리더가 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런 거 안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커뮤니티를 꾸려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걸 절대 안 할 거야. 그랬던 게 이게 어떻게 궁지에 몰리고 이게 생활 지나다 보니까 나도 커뮤니티 운영자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럼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 모집은 어떻게 커뮤니티 하고? 홍보도 네. 좀 하실 겸. 네. 저는 낭독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오픈톡방은 제가 2020년 한 9월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2년 7개월 됐고 한 1,000명이 되거든요. 1,000명의 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저희 방에서 강좌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왜 낭독방인데 낭독 그런 관련만 해야지 뭐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수업, 뭐 스마트폰 강의, 뭐 글쓰기, 뭐 진짜 여러 강의가 돌아가거든요. 왜 이렇게 잡다한 강사들이 많이 오냐는데 그러면 방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니즈가 다 틀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뭐 캐릭터 수업 너한테 런칭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다른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영입이 돼야지만 낭독으로만 제가 한정을 짓고 그랬다고 하면 요 바운더리는 그냥 책 좋아하는 그런 낭독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인원이 그렇게 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수업을 런칭을 해주고 강사님을 막 외부 강사님 초빙을 하면서 이렇게 방이 막 커진 거라서 어느 분은 지금 막 뭐 1,000명 처음 뭐 그게 된 노하우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뭐 단기간 안에 저는 막 요즘에 2, 3개월 만에도 몇백 명씩 만드는 방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챗 GPT로 해가지고 막 1,500명 방을 한 2-3개 운영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어떤 주제랑 그 시대 흐름이랑 잘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 안에서 개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이 내가 혼자 집에서 놀 수 있는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니즈랑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내 에너지가 없으면 못 하는데 그 1,000명을 해내시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나에 몰입을 하면 되게 집중하는 성격이에요. 끈기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본어 공부 제가 그때 네일 피부 일본어 땄다고 했잖아요. 일본어 공부를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27살 때 일본 여행을 가고 나서 그때 막 바디랭귀지로 제가 막 이렇게 투어를 하고 온 다음에 갈 때 내가 일본어를 마스터해서 갈 거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오자마자 학원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내가 진짜 마스터해서 좀 능숙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재직장 환급 과정 뭐 이런 거 등록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나라에서 어학연수 한 것도 아니고 뭐 교환학생 간 것도 아니니까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통역 자격증까지 땄거든요. 그 대단하다. 기간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제가 뭔가의 하나에 난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한우물을 파더라고요. 그러면 그 통역 자격증으로 뭔가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자격증을 딸 때 일본 시장이 막 죽고 중국어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그 일본어 가이드들도 중국어 학원에 가가지고 다시 자격증 따겠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땄지만 이걸로 직업으로 못 살리겠다. 그냥 네일 아트 하던 거나 그냥 하자.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자격증은 이 네일 아트도 일본이 되게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가서 재료상 가서 재료 사려고 하니까 일본 네일 아트 자격증을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뭐야? 우리 한국은 아무나 재료 살 수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돼? 막 그랬더니 그 직업군을 보호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셀프 네일러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재료상 가서 막 사다가 셀프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재료상들은 그 직업에 관련된 멤버십으로만 딱 해서 그 사람들만 물건을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올 때 자격증 따갖고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오자마자 이제 그 한국어 이제 일본 자격증을 준비해주는 강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수소문 해가지고 일본어 이거 자격증 시험 보겠다고. 그래서 모델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필기 시험하고 실기가 같이 있는데 모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자격증 따갖고 왔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내일 그 재료상에서 재료도 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활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일반적이지 정말. 않으셔. 그러니까 이걸 다 하시는 거야. 필요한 사람은 찾아갈 줄도 아시고 맞아. 필요로 한 사람 데리고 올 줄도 아시고 진짜 대단하시네. 홍보 마케팅도 하시는 거고. 아까 우리 사전에 잠깐 얘기할 때 제가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 게 네일 아트랑 너무 그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쓰시기 괜찮으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공이 디자인이긴 하지만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고 광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광고 공모전을 막 했어요. 근데 공모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고회사들이 대학생 모니터 요원처럼 이런 거는 뽑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TTL 광고를 만든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동원의 카피 교실이라고 해서 카피 수업도 받고 인턴 사원도 되고 그 TTL 잡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나는 디자인 쪽보다 취재 기자나 글 쓰는 직업을 해야겠다. 근데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력서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아무도 저한테 글 쓰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 업체만 저한테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난 디자인 전공 안 살릴 건데. 근데 우연히 어떤 무가지 잡지 그런 쪽에서 안양 평촌 쪽에서 나온 아파트 신문이었나? 거기에서 저 편집장님이 저한테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취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취재 기자나 그다음에 뭐 카피라이팅, 홈쇼핑 카피라이팅 전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충무로 바닥에서 나름 그 메이저급은 아니고 마이너스급에서 언저리 바운드에서 좀 놀아가지고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좀. 그러니까 그 젊은 날에 그거를 다 해보신 거네요. 그런 경험들이 네. 제가 이렇게 어떤 경험도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다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원고 그렇죠. 쓰고 퇴고하고 그거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나도 쓰기 시작하면 한 달 만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홍보나 이런 그러니까 네일 아트를 하시면서 샵을 홍보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쪽으로 능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렇죠. 그 길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도를 해봐야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무수한 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잡체인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네일 아트가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좀 구성이 좀 재밌어요. 공조 출판으로 10분이 하셨는데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챕터가 나뉘어 있고 그 챕터마다 그 각자 공조 출판하신 분의 그 소챕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각자 쓰신 건데 그게 같이 묶여서 있는 그 느낌이라서 이거 되게 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성. 자기가 좋아하는 네. 아는 지인이나 그러면은 막 페이지를 찾아 헤매서 읽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작가님 것만 보면 1장의 소제목은 모든 경험은 다 이유가 있다. 2장은 인생은 로또 번호가 아니다. 3장은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4장은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다. 5장은 뭐든지 쉽게 얻는 결과물은 없다. 이 제목 자체가 다 너무 와닿는데요. 자기계발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네. 공조 말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라디오라는 오디오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는 제가 원고를 써야 돼요. 거기에 제가 수료를 했는데 이제 오디오 작가라도 등단이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 플랫폼이냐면 요즘에 윌라 같은 데서 사람들이 오디오북을 많이 듣잖아요. 네. 요즘에 그냥 이렇게 서서 보는 책도 보지만 오디오북에 대한 니즈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글 코치랑 보이스 코치 2명이 따라붙어요. 글이 있어야 내가 그 글을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 이제 올리면은 그게 오디오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원고들이 올라가 있고 이번에 책 나와가지고 대표님한테 원고도 다 썼어요. 그랬더니 벌써요? 그랬더니 나 빨리 녹음해야 돼. 빨리 녹음 스킬을 잡아줘. 그래서 대단하시다 정말. 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 직업 소명이 되다. 네. 여러분들의 제가 손길을 봤을 기다리고 때는 있습니다. 직업 소개서 같은 느낌도 살짝은 네네. 드는데 작가님이 쓰신 부분만 이렇게 따서 보면 그건 자기계발서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네일아트에 관계된 얘기만 했고 그 전에 쓴 책이 1인 기업 제대로 시작하는 법에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서 묻는 게 너무 좀 약간 좀 생뚱맞대요. 네일아트 하던 사람이 갑자기 커뮤니티를 운영해가지고 커뮤니티 리더가 된다는 게 관련 업종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는 그 요즘에 보면은 뭐 다른 게들이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메로나 같은 경우에도 막 운동화 스니커즈에 같이 이것도 있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막 뭐 하는 것도 있고 빙그레우스.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카멜레온처럼 옷 바꿔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능력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긍정적이시네. 정말 와 여러 가지로 부러운 분이네요. 네. 오늘 직업의 세계가 아니라 작가 공간으로 만났는데 정말 많은 얘기, 너무 풍성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셨으니까 저는 질문할 것들 여러 가지 했는데 혹시 작가님이 좀 이 자리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약간 늦은 나이에 제가 이 네일아트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네.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늦은 나이에 뭔가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도 될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도 거의 50대, 60대 분들이 되게 많고 이제 내가 뭔가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SNS 툴을 이렇게 배워서 스마트폰 강사로 과연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육아랑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저도 막 희망을 좀 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몸이 아파서 집에 있던 시간이 있었고 어쨌든 네일아트를 만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업종이지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커뮤니티 리더라는 것까지 같이 겸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함께 이야기 들으면서 와 에너지가 좋으시다. 에너지 막 받는 시간이어서 너무 그냥 감사하고요. 일단 들이대시는 스타일이신 게 확실한 것 같고. 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여러 번 또 다시 뵈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